내년부터는 돈이 있어도 집을 못 산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응, 너 안 됨. 너 그냥 거기 있어. 그러니까 무기력해져요. 30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가요?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전 충분히 지금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야? 나 내 집 마련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네? 가서 그냥 사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모님, 저 찰나님. 고민이 있어요. 뭔데요? 갑자기 오니까 좀 긴장되는데. 자면 제가 이제 30대잖아요. 그래서 가까스로 모은 돈으로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딜 봤는데요? 일단 어딜 봤는지가 궁금하네. 동대문구를 받고 성동구, 성북구 이렇게 세 군데를 봤거든요. 그걸 본 이유가 있어요. 네. 동대문구는 제가 동대문구에 나고 자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무서워요. 성북구는 예쁜 카페가 많고 성동구는 뜬다고 해서 값이 오른다고 해서 지역들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어때요? 전혀요. 동대문구는 일단 평당가가 한 3,600 정도? 그 다음에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한 3,100만 원?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되고. 한 평이요? 네, 한 평에? 그런데 궁금한 게 네. 지금 얼마 모았어요? 가까스로 8천 정도 모았어요. 근데 한 평에 3,000에서 3천에서 5천만 원이면 그럼 2평밖에 못 사잖아요. 어떡하죠? 근데 왜 가까스로 해요? 제가 우여곡절 되게 많았는데 제가 10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중간에 새끼로 세가지고 주식으로 날린 게 4천? 주식에 묶인 돈이 2천인데 그 묶인 것 중에 상장 폐지가 된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는 뭔가 위험을 감당하고 싶지 않고 안정적인 자산으로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요. 일단은 스텔라님이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뭘 모르고 하면 안 되겠다. 그때 한 게 아빠가 좋다고 해서 아빠가 막 이거 너무 좋은 거다. 근데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걱정되니까 아빠 이거 40% 빠졌는데 어떡해? 아빠가 더 사라는 거예요. 물 타면 된다. 근데 같이 탔어요, 아빠랑. 아빠랑? 집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때 아빠도 카더라 하는 찌라시들로 저한테 사라고 했고 저는 제가 믿는 사람이 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샀는데 아빠니까. 이제 제가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니까 부동산도 좀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고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잘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되게 어렵게 모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했던 그 실패의 경험을 다시는 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엄청 클 것 같아서 집을 아까 사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집을 산다고 할 때도 내 돈을 넣었을 때 실패하지 않고 더 좋은 곳에 내 집 마련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나 뭐 유튜브 썸네일이나 이런 거 보면 내년부터는 돈이 있어도 집을 못 산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난 계속 제자리인 것 같아서. 응, 너 안 됨. 너 그냥 거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약간 무기력해져요. 이제 겨우 막 하려고 했는데. 요새는 내 집 마련을 해나가는 것도 그냥 일반 평범한 월급쟁이가 내 집 마련 하는 게 되게 어렵다. 이제는 조금 그게 끊긴 것 같다, 사다리가.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끊겼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을 정책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한도가 뭐 예를 들어 3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2억 5천으로 줄어서 1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4억 5천짜리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3억 정도로 줄어든 그런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 집 마련 사다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30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가요? 네. 제가 가진 돈으로 지금 가능한가요?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이잖아요. 좀 스텔라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역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나 아니면 우리 30대 안에서 영영 새로운 어떤 자수성가 부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나오긴 할 것 같아요. 내 집 마련도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30대 내 집 마련 안 돼. 나 이 사다리 끊겼어. 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지금 현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 방법들을 배우면은 전 충분히 지금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무슨 뭐 뜬구름 잡으면서 내 집 마련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만 알면 충분히 지금도 내 집 마련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래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집 마련은 막 엄청 내가 개발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요. 그냥 한 번 배우면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스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킬 같은 것만 잘 배우면 스텔라 님도 충분히 내 집 마련 할 수 있어요. 사모님, 그러면 그 스킬을 알려주세요. 좋아요. 내 집 마련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텔라 님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 스킬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 집 마련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음과 신호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스텔라 님이 어디 살고 싶다고 했죠? 성북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는 카페가 예뻐서. 그래서 카페가 예쁜 게 어떤 게 상관이 있는 거야, 내 집 마련이랑? 네. 내 집이니까 제 보금자리잖아요. 마음의 안정, 휴식. 카페가 가까이 있으면 마음의 안정이 되고, 리프레시. 리프레시 되고, 그런 마음들과 주변에서, 야, 그냥 이거는 실거주니까 내 집 마련은, 그냥 너가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데서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소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내 집 마련할 거면 그냥 본가나 제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데를 아무 데나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집 마련할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특히 주변 지인들한테, 가족들한테. 야, 내 집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 가족이랑 가까이 사는 거야. 아니면 너가 마음에 드는 데를 골라. 자연과 가까운 데가 좋은 거야. 숲이랑 같이 살면 막 건강해져.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저는 그게 완전 소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스텔라 님이 제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절대 그런 식으로 내 집 마련하라고 얘기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가족이랑 가까이 있고 예쁜 카페들 있고 공원 있고 이러면. 삶의 만족도는 올라가는데 자산 만족도는 올라가지 않겠죠. 스텔라 님이 원하는 게 오를집이었잖아요. 아까 말한 게. 이게 사람들이 재밌는 게 내가 원하는 거는 오를집이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을 느끼는 거는 내가 원래 익숙했던 환경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할 때 익숙했던 환경으로 내 집 마련을 많이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분들이 제 가족이라고 한다면 저는 도시락 들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옛날 표현이죠. 말릴 것 같아요. 네, 완전 말릴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실제로 가족들한테도 근처에 내 집 마련하지 말라. 근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난 뭐 거기는 낯설어서 싫고 내가 모르는 데라서 싫고 막 약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소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모님, 그럼 신호는 뭐예요? 신호는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신호예요. 그 가장 좋은 아파트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 아파트는 스텔라 님이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인 게 가장 좋은 아파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스텔라 님이 살 수 있는 여러 개의 아파트 중에서 가장 좋은 가치를 지닌 1등 가치를 지닌 아파트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1등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돼요. 1등 아파트란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등 아파트. 풍무푸르지오라는 아파트는 김포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정 8단지 현대성우는 수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파란색이 수지고 빨간색이 김포예요. 이게 지금 가격이 거의 똑같이 갔었죠? 24년도까지 거의 6억대로 비슷하게 가다가 지금 파란색인 수지가 얼마예요? 거의 8억 가까이까지 올라갔고, 그죠? 김포는 어때요? 가격이? 그대로죠. 김포는 1년 동안 하나도 안 올랐는데 수지는 지금 몇 억이 오른 거예요? 2억 가까이 오른 거죠. 이 수지 아파트가 1등 아파트인 거예요. 내가 6억으로 내 집 마련한다라고 했었을 때 무조건 수지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포가 실제로 가보면은 되게 신도시여가지고 깨끗하고 거기서 되게 쾌적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환경만 보고 김포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의 1등 아파트를 제대로 못 본 거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사모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어차피 내 집 마련이면 제가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냥 쭉 눌러 앉아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어차피 계속 오르는데. 갈아탈 수 있는 시기랑 갈아탈 수 있는 아파트가 달라져요. 그래서 뭐 무조건 내 집 사가지고 그냥 버티면 된다 이런 게 사실은 다 기회비용이고, 내가 가진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보다 1, 2년 먼저 오르고 많이 오르면 그 집을 팔고 넘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 그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내 집 마련할 때 신호와 소음을 잘 구별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살 수 있는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1등 아파트를 찾아서 내 집 마련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 그리고 이거는 막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배우면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스킬이에요. 자모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용기가 좀 생기는데, 여전히 근데 내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아파트를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를 고민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교집합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예를 들어 스텔라는 지금 미혼이니까 아기가 없지만 아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아이의 학교까지도 고려한 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서 지역을 선정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가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그냥 내 집 마련 나 안 되잖아. 내가 가진 돈 8천밖에 없는데 무슨 내 집 마련이야. 그러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예산도 안 알아보고 내가 활용해서 갈 수 있는 집도 안 알아봐요. 근데 내 집 마련의 시작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을 알아보면서 내 예산이 딱 정해지는 그 순간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기준은 감당 가능한가. 그럼 이제 아파트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스텔라님 어떨 것 같아요? 신나요. 엄청 신나죠. 그래서 신이 나니까 뭐야? 나 내 집 마련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네? 하면서 당장 그 집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네? 놀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와, 내 인생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도 뭔가 해볼 수 있겠지? 하면서 가서 그냥 사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돼. 사기 전에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중에 제일 좋은가를 알아봐야 돼요. 왜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똑같은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을 사요? 근데 어떤 아파트는 10년 동안 하나도 안 오르고 어떤 아파트는 2배가 올라요. 어떤 아파트 사고 싶어요? 2배 오르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알아보고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스텔라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아니면은 내가 가진 돈에서 감당 가능한 대출은 얼마야? 라는 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대출을 어느 정도로 끌면은 원리금이 얼마가 나가냐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미리 계산을 해봤거든요. 스텔라님이 금리 4% 고정으로 30년 만기로 된다라고 하면은 대출을 한 6억 끈다. 그러면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289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5억이면은 238만 원, 4억이면 190만 원, 3억이면 143만 원이 나가요.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내 연봉에서 일으킬 수 있는 대출 예산이 어느 정도가 감당 가능하냐 이거든요. 그러면 연봉 1억 정도면은 대출이 6억까지가 나오고요. 연봉이 8천 정도면은 대출이 5억 정도가 나오고, 연봉이 6천이면은 4억 정도가 나오고, 연봉이 5천이면은 3억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정부에서 DSR이라고 들어봤어요? DSR이 쉽게 얘기하면은 내 소득 대비 대출을 얼마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서 내가 감당 가능한 대출만 끌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거를 40% 정도 한도로 정해놨거든요. 네이버에서 대출 계산기라는, 여기다가 여러분 소득이랑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넣고 계산을 해보면 마지막에 여기 연소득은 1억 원이므로 DSR 34.37%가 나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0% 미치니까 1억이면은 6억 정도 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연봉 8천에서 연봉 1억 정도 받으면 실제로 월급이 한 6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내가 6억 한도를 대출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내 생활이 감당 가능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월급에서 생활비를 내가 쓰는 거를 빼고 그 다음에 원리금까지 뺀 다음에 이 나머지 금액이 저축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감당 가능하다 아니냐를 나눠야 돼요. 이렇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원리금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저축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급에서 생활비랑 원리금을 뺀 이후의 금액이 저축이 돼. 월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꾸준히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모아나갈 수 있는 수준이 돼. 1000만 원 이상 모을 수 있어. 그러면은 영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A씨 같은 경우에는 스텔라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요. 650만 원의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 생활비를 300을 써요. 그러면은 내가 5억 대출을 일으켜서 원리금 238만 원을 쓴다. 112만 원이 남거든요. 그럼 112만 원으로 저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5억을 끌어도 되는 거예요. 5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B씨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가 450만 원이야. 그리고 여기서 원리금을 238만 원을 내요. 그러면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0만 원? 15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생활비를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B씨 같은 경우에는 5억을 끌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활비랑 원리금을 다 빼서 월급에서 저축 가능한가? 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대출 받을 때 집 사려고 받는 대출은 약간 강제적인 적금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적금할 여윳돈을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아이가 아플 때도 있고, 살다 보면은 내가 아플 때도 있고, 목돈이 들어갈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너무 여유롭진 않지만, 호화롭게 사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외식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가끔씩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통장에 갖고 있는 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서 내 생활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남은 금액이 다 0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월급에서 생활비 빼고 원리금 빼고 남은 금액이 0이다. 그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를 뭔가 준비하거나 내가 경조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돈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영끌 아니고 충분히 이 안에서 대출 일으켜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한 번 배우면은 평생 써먹는 스킬이에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스텔라님. 네. 지금 배웠으니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지, 이 스킬들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내 집 마련할 때 필요한 어떤 단계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20분 정도 지금 스텔라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한테 맞는, 개인별 상황에 맞는 1등 아파트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면 나한테 맞는이니까. 이 20분만으로는 내 개인에 맞는 1등 아파트를 찾는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요. 얘기가 좀 더 길어지죠. 내가 하는 이 한 번의 선택이 이 몇 억이라는 거를 쓴다라는 거가 되게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한 번의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때요, 스텔라님? 잘 골라야 되지 않을까요? 무서워요. 그쵸? 스텔라님처럼 무서운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뭘 하면 되는 거야 도대체. 답답해요. 내 상황에 맞는 1등 아파트 어떻게 골라? 라는 거가 고민이시고 진짜 배워보고 싶고 한번 실행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내 집 마련 기초반이라는 강의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 기초반에서 무슨 내용 배우는지가 궁금하면은 이걸 조금 고정 댓글에 링크로 좀 달아주실 수 있나요? 무조건 해야죠. 예. 달아주신다고 하니까 내 집 마련 기초반에서 좀 어떤 거 배울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보는 행위들을 해나가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모님, 올해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부동산이나 재테크나 이런 게 해야 되는 건 머리로 아는데 잘 안 되고 그냥 숙제처럼 미루게 되는데, 이제 더 미루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이거 좀 궁금해요. 저는 부동산 방면에서는 진짜 월급쟁이 부자들 유튜브가 되게 좋은 교육 자료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처음 막 집을 사려고 막 했었을 때는 이런 유튜브 채널이 없어가지고 혼자, 제가 동네방네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 혼자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스킬들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채널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스텔라님이랑 저랑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한 종잣돈 한 1억 정도 갖고 있고 30대인데 내 집 마련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재테크나 부동산을 너무 학문처럼 접근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무슨 뭐 부동산 대학원 갈 것도 아니고 부동산 과에 뭐 입학해가지고 공부할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학문 쪽 지식을 뭔가 습득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은 내가 실행까지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이 판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 실행까지 옮겨가는 거 이게 저는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만 이제 돌아보면은 내 집 마련을 잘한 사람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막 엄청 똑똑하고 막 숫자를 잘 보고 막 엄청 많이 배우고 그걸로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했는데 왜 나는 안 돼? 그럼 나도 해봐야지 라고 마음 먹고 실행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쟤는 되네? 야, 나는 안 되잖아. 쟤는 쟤니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되는 사람들은 뭐든 되게 만드는 사람들은 제가 했네? 야, 나는 왜 안 돼? 나도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배우고 판단 능력을 기르고 그거를 실행하는 거 이게 한 세트로 이루어진다면은 누구든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모님 근데 저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하면 어떡해요?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마음은 너무 커요.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좀 귀찮고 바쁘고 피곤해요. 바쁘고 힘들고 귀찮고 피곤한 감정은 언제나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안타깝지만 밀어넣게 돼. 그럼 이제 계속 영영 미루는 거지. 10년 동안 일하면서 안 바쁜 적 있어요? 안 피곤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뒤에 10년도 똑같겠네. 근데 내 집 마련은 언제든 내가 부딪혀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 먹었을 때 해봐야 돼요. 해야지. 근데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해야지. 아직도 알겠죠? 강의 들어야겠다. 네. 할게요.